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될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외부 환경 변화에도 어떻게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 성질. 이것을 항상성이라 하고, 예를 들어 이런 애가 누가 있느냐?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몸의 삼투압. 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까? 혈중 칼슘 농도, 뭐 별별 다 있어요. 근데 이 항상성에 관여하는 게 누구냐? 얘들은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함께 조절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신경계, 호르몬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밑에 바로 그들의 작용을 비교한다. 신경계와 호르몬계의 비교.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자. 먼저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는 둘 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렇다면 거기에 보시면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 비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호르몬하고 신경은 어떤 점으로 비교를 할 것인가 이거야. 제일 먼저 전체 매체,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 지속성, 속도 뭐 이런 것들로, 자, 전달 매개체는 누굴까? 호르몬, 혈관이야. 얘는 세포, 누구? 뉴런이고. 이러면 속도는 훨씬 뉴런이 빠르다. 그래서 거기에 전달 속도,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으로 얘는 느린 편이고 얘는 빠른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몸의 항상성 유지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말하면 무조건만사 같은 것들이 신경이 하는 거잖아. 조건만사, 무조건만사, 그지? 근데 그런 것들도 체온이나 혈당, 삼투압 같은 거를 반응할 때 신경계가 먼저 반응해. 물론 그들의 지속성, 지속성 호르몬이 좀 커. 얘는 지속적이고 얘는 일시적이다라고 하거든. 얘는 일시적. 그럼 이게 지속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0분. 어느 정도? 약 20분 정도. 일시적은 뭐 1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몽둥이찜질 맞아도 한 1분 정도 지나면 좀 안 아프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범위. 얘는 넓고요. 얘는 국시적, 국수적, 좁다. 어느 특정 부위. 요런 둘의 장점이 있고요. 특히 밑에 그림도 잘 봐두시고. 알겠지? 우리가 혈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이거를? 몸에서 몸 안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지. 실제로 호르몬은 내 분비 샘에서 나오잖아. 그지? 내 분비 선을 통해서. 그치? 신경은 뉴런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치? 그런 과정을 좀 알아두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 봤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질병에 대한 얘기도 스님이 설명을 해줬잖아, 그냥. 그지? 대충. 호르몬은
그 분비량이 극히 미량이다. 많으면 과다증이 생기고 적으면 과소증이 생기는데 결핍증, 실제로 거기 소인증은 결핍증이야. 뭐 생장호르몬의 결핍증. 그러니까 잘 안 크죠. 거인증은 너무 많아요. 과다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말단 비대증 역시야.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도 과다증에 해당되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무슨 얘기냐? 티록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잖아. 근데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야. 이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냐면 채소에 많거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채소를 먹을 일이 별로 없다. 육식만 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티록신의 기본 요소인 아이오딘이 없는 식사를 하다 보니 티록신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하도록 조절하는 게 갑상샘인데, 뇌하수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거든. 야, 티록신 내보내. 원료가 없는데요? 내보내라니까 계속 자극을 주니까 부어. 알겠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 좀 비대증이라고 그래. 목이 이렇게 붓는 거. 목트기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항진증. 이건 너무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뇌하수체의 그 간내 시상합 쪽이 뭔가 이상이 생겨서 계속 추워. 그러니까 계속 분비돼. 그러면 열이 많아지겠지. 안압이 세지고 항구가 돌출하고 막 그래. 굉장히 위험한 병이겠죠. 당뇨병. 당연히 1형 당뇨, 2형 당뇨 있다고 그랬잖아. 1형은 유전으로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슐린 주사 맞아야 돼. 계속해서. 근데 2형 당뇨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걸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 뭐, 저녁 식사를 거른다든지, 점심을 거른다든지, 뭐, 이렇게 식사 때 안 맞춰가지고 계속 막 폭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걸릴 수가 있어. 2형 당뇨는. 알겠어요? 그럼 뭐가 결핍된 거야? 인슐린이 결핍된 게 1형 당뇨야. 인슐린이 없는 거지. 선천적으로. 근데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는데 애가 어리석은 거야. 걔가 있는데 지능을 잘 못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식이요법 이런 걸로 고칠 수는 있다. 알겠죠? 자, 페이지 171쪽. 다음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호르몬의 이름을 쓰세요. 당뇨병, 뭐가 결핍된 거라고? 인슐린. 거인증, 성장기에 뭐가 과다 분비된다고? 생장호르몬이. 갑상샘 기능 항직증, 아까 안구돌질하고, 그 다음에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커지고, 뭐? 과다 분비. 티록신 과다 분비. 알겠죠? 말단 비대증, 성장기 이후에 갑자기 뭐가? 생장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호르몬은 미량입니다. 그래서 결핍증,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거 티록신이 부족한 거잖아. 자, 해당하는 거, 추위를 잘 탄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티록신이 나오게 되면 추위를 이길 수가 있잖아.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근데 안 내보내면 엄청 춥겠지.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된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능 항진증이잖아. 많이 나와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건 아니고,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지. 너무 많이 나와서 쉽게 피로하고 뚱띠대고 이런 거. 그지? 기억만 해당 사항이 있다. 1번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이런 성질을 뭐라 부른다? 항상성.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항상성에, 여기 항상성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무엇이 분비된다?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꼭 기억해. 다시, 우리 몸의 원인이 뭐라고? 요거 꼭 기억한다. 항상성 이상이 생기면 결과 뭐가 분비된다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런 얘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외워라.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중요하다. 알겠지? 자, 항상성 이 제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1번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으로 유지된다. 맞는 표현이야. 서로 상호관계야. 두 번째, 식사량이 많아져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항상성 유지작용이다. 부끄럽다. 식사량이 많아서 뚱띠 되는 건 게을러서 그렇다. 몸에 실질적인 식사 조절 실패죠. 맞죠?
다음, 혈당량과 체온. 역시 마찬가지죠. 혈당량, 체온만 니네는 중학교 교육까지 배우는데, 고등학교는 3투하까지 배워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항상성입니다. 이거 말고도 항상성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성이라 그러면,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거. 성호르몬을 유지시키는 것. 거기에 여자들은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항상성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자, 호르몬 전달 속도, 기억, 느리다. 신경계, 빠르다. 명심, 이거, 물리적, 신경계. 다음에, 작용 범위, 디귿, 넓다. 리을, 좁다. 국수적이다. 뭐요? 오디오 괜찮아. 조용해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첫 번째, 체온 조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체온이 떨어졌다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체온의 하강이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이걸 어디서 감지한다고? 간내, 정확히 말하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강낭콩 많은 데서 감지해요. 거기 모세혈관이 싹 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이게 무슨 신경이죠, 여러분? 교감신경? 말초신경계 중에 체성하고 자율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구? 자율이. 빙고. 얘는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하강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합니다. 교감신경이 활발하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 교감신경은 신경계잖아요. 얘 역할 이겁니다. 열 빠져나가는 거 발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차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춥잖아요. 뭐부터요? 문부터 닫죠. 그럼 효과가 직접 오죠. 그죠? 이거예요. 열 발산을 차단한다. 열 발산 차단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다.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을 수축을 하면 혈류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져요. 이해 갔어요? 열 발산을 차단한다. 두 번째. 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뭐를 차단한다 또? 잇모근을 수축하거든? 잇모근이 뭐냐면 땅구멍. 알겠니? 그렇게 수축을 하려면 근육이 확 수축되면 몸이 떨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떨린다. 추우면 몸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떨리게 한다. 근육을 떨리게 한다. 이런 거죠. 근육을 떨리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이게 열 발산을 차단하는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개로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티록신이 분비돼요. 이게 결과죠. 티록신이 분비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세포 호흡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열 발생을 촉진한다고 해요. 열의 발생. 그러니까 발산은 들고 나는 열을 차단하고 아니면 오픈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발생은 애초에 에너지원을 태워서 연소를 지켜. 연소란 말은 그렇고 호흡을 통해서 열을 없는 열을 생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요. 교실 추워. 그럼 문부터 닫죠. 그리고 교실에 뗄 나무나 이런 것들 다 부셔갖고 모아놓고 불 펴서 키우죠. 그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부시고 그걸 태워서 불 붙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불을 붙여서 실질적인 불을 피우는 건
호르몬이 하는 일이고, 애초에 그 전에 뭐부터 닫았어? 문부터 닫았잖아. 이런 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다. 그 중에 자율신경 누구? 교감. 알았어요? 그러면 원인이 너무 더워. 체온이 상승했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러면 교감신경이에요. 마찬가지. 부교감 아니에요. 교감신경이 억제가 돼요. 억제. 그럼 열 발산이 촉진됩니다. 체온이 높아졌으니까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지? 체온이 높아서 떨어뜨리니까 열 발산을 촉진하는데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혈류량을 많게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요. 더우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잇모근을 이완시켜요. 땀구멍을 이완시켜서 땀 분비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더운 땀 나잖아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호르몬계는 어떻게 하냐? 이게 호르몬계거든요. 이게 호르몬계입니다. 티록신 분비를 억제합니다. 얘를 억제하면 열 발생이 안 되죠. 열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세포 호흡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체온 조절. 그럼 여기서 봤듯이 뭐를 좀 알면 좋겠냐? 체온이라는 거, 항상성이라는 거, 신경계도 관여하지만 누구도 관여하더라? 호르몬계도 관여하는구나. 알겠어요? 신경계도 관여하지만 호르몬계도 관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누가 빠르다? 호르몬계, 신경계 중에. 빙고. 이걸 지난 시간에 배우고 시험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배운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혈당량 조절이 있어요. 하하. 이걸 안 배웠으니 계속 질문을 하지. 미안 쏘리, 계속 쏘리. 두 번째, 혈당량 조절입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0.1% 정도의 혈당이 존재해야 돼요. 항상. 근데 항상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일정한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하는 게 항상성이 아니에요. 항상성은 이렇게 되고 들고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셨어요? 그럼 혈당량 조절하는 건 혈액 중 무슨 양? 포도당 양이에요. 이걸 조절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원인이 뭐라고 했죠? 원인이 혈당의 변화죠. 원인은. 그럼 뭐가 분비되더라? 호르몬이 분비되더라. 그 정도. 알겠죠?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이 낮을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세로축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혈당량이에요. 혈당량. 이렇게 혈당량. 근데 혈당량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다시 원위치로 오지만. 혈당이 변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 혈당 그래프에 따라서 인슐린, 글루카곤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인슐린을 그려볼게요. 인슐린. 자, 인슐린 호르몬이 이렇게 되더래요. 자,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 같이 변하는 거야. 알았어? 요거 명심하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요 부분 있죠, 부분. 요거 보여, 요거, 여기.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이거 뭡니까? 항상성의 이상.
이게 누구라고? 이게 누구라고? 이게 원인이라고 이게. 그 결과론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거거든.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 것이 바로 결과라면, 자, 인슐린은 식사했을 때 혈당이 증가할 때 같이 나와요. 얘는, 자, 증가시키는 호르몬일까요? 감소시키는 호르몬일까요? 인슐린은. 맞았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저 원인이 되는 물질이 변하면 같이 커지고 같이 줄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어떤가 보세요. 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글루카곤은, 자, 식사하고 있어, 떨어져요. 운동한다, 많아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호르몬의 분비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근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그 성향이 반대다. 서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길항작용이라고 불러요. 그 길항에는 앞서 우리가 배웠는데, 교감하고 부교감. 기억나죠? 교감은 촉진시키고, 부교감은 억제시키고, 이 길항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호르몬이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슐린, 글루카곤은 이자가 내 분비샘이에요. 여기서 외분비샘으로 소화액도 분비됩니다. 트립신,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이런 애들도 분비되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에서 누구누구를 분비한다. 인슐린과 누구를?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얘들의 표적기관이 어디냐? 호르몬들은 표적기관이 있잖아. 그게 간이더라니까, 간. 간은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를 대비해서 포도당을 저장 혹은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이 간에서 혈당 조절기관이거든, 얘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나 봐봐요. 간에서는 포도당이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글리코젠으로. 이 같은 글씨라 좀 헷갈려요. 글리코젠. 요게 저분자고요. 얘가 고분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죠, 합성.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성하게끔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그럼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고? 인슐린이라고. 인슐린이 이거에 관여하는 거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근데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면 이건 분해거든요, 분해. 이렇게 분해를 하는 애는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얘가 누구냐? 글루카곤이야. 이것이 바로 글루카곤이다. 이런 식으로 이자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혈당이 전하는 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하는데, 자, 여기에 하나, 이렇게 포도당이 줄어든다는 건,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잖아. 이렇게 한다는 건 세포로의 포도당 유입을 억제시키는 거야. 이게 억제되겠죠, 당연히. 전체 혈액의 포도당이 주니까. 그럼 세포흡이 억제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혈당을 높이게 되면 체액의 혈당이 많아지잖아. 얘는 세포 안으로의 뭐가? 포도당 유입이 촉진될 수 있겠죠. 촉진. 자, 그러면 지금의 사건,
체온 조절하고 혈당량 조절이 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몸이 어때요? 따뜻해짐을 느끼죠. 근데 너무 높아지면 누가 분비된다? 일단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되죠. 그죠? 왜? 너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 이거 안 되겠어? 줄여야 되겠어? 근데 이미 막 포도당이 막 들어가면 막 열이 막 생기니까. 그치? 몸이 왜 이리 막 많아졌어? 누가 분비돼? 티록신이 분비돼요. 다 서로 형호 관계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운동을 막 해. 운동을. 응? 운동을 막 해. 그럼 포도당이 부족해. 알겠어? 그래서 포도당을 막 분비를 해. 알겠냐? 그래서 얘를 막 도와줘. 근데 너무 더워. 그럼 또 티록신 분비를 억제합니다. 열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막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든 호르몬들이 상호관계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자, 오른쪽. 추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땀 분비가 증가하면 죽으란 소리죠. 그죠? 추운데 땀 분비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X. 세포호흡 촉진돼야죠. 이거 티록신이 하는 일이에요. 세포호흡. 열 내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관 억제돼야죠. 추운데 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다음.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 오우. 발생량은 증가시키되 방출량은 차단해야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티록신의 분비 당연히 증가하죠.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가나 중에 누가 확장됐냐? 나가 확장됐지? 아, 구분하기 어려워요. 땀을 보세요. 잇모근이라 가지고 그 털 모공 있죠? 거기가 막 이렇게 확장된 거죠. 열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가는 추울 때, 나는 더울 때 얘기예요. 자, 밑에 호르몬 A, 이자에서 누굴 분비했더니 혈당이 증가하네. 글자 수 많은 거 누구? 글루카곤. 이자에서 B를 분비했더니 혈당이 떨어지네. 숫자 적은 거 누구? 인슐린. 얘가 표적기관이 어디라겠어? 간. 간에 가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계속 사라지게 그러면 걔를 막 저장해 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글리코젠 형태로 막 저장을 해놔요. 근데 나중에 운동할 때 혈당이 필요하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걔를 분해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호르몬 A 찾습니다. 인슐린, 글루카곤이 정답이에요. 식사 후 혈당이 높아졌어. 원인이죠. 누구 나와야 돼? 인슐린 나와야 됩니다. 다음,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하는 호르몬, 이거 혈당 증가시키는 거잖아. 누구? 글루카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뒤에 숙제가 깔꼬름하게 정리가 해야죠. 어디까지 숙제냐? 아유, 맞네요. 페이지 185쪽까지 숙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열 파트인데 세포의 숫자가 나뉘는 거 자, 이 분열 과정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과정을 막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세포가 분열할 땐 일시적으로 세포의 생명활동이 멈출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알았니? 그러면 너가 생명체라면 그 분열, 일시적인 세포의 활동이 멈추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생명에 유리하겠냐? 짧게 줄이는 게 생명에 유리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 분열의 시기, 그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분열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생장이나 아니면 어디 상처가 났는데 재생되거나 이러한 세포 분열하고 또 하나 자손을 남기는 분열. 그게 무슨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분열에 대해서 지금부터 봅니다. 자, 세포 분열은 간단하게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분열이래요. 이게 무슨 분열입니까?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이라는 게 뭐라고? 이런 걸 세포 분열이라 한대요. 근데 이게 분열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가 두 개가 됐다가 네 개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두 개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하나의 세포를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모세포요. 이 두 개는 뭐라 부른다? 딸세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세포가 남자보다 완벽해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분열 중에 세포 분열과 생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 분열과 생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생장은 뭐냐?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생장이라고 그래요. 키가 커진다, 몸무게가 는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 동물들마다 덩치가 다르잖아요. 또 같은 종이라도 어릴 때가 다르고 성장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다르잖아요. 결국 모든 종의 세포의 크기는 비슷하다. 세포 하나 크기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모든 종 혹은 어릴 때와 컸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수정란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태아까지 보면, 그러니까 유년기, 성인기의 크기 차는 바로 무슨 차이다? 세포 수의 차이다. 이게 세포 수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덩치로 비교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세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되느냐? 세포 수의 차인데 이 세포의 수가 왜 늘어나야 되느냐? 왜 세포는 분열을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크려면 바로 이건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왜 그 숫자를 자꾸 생명체를 늘려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얘들은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 됩니다.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잘 된다. 왜? 세포 표면적이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한 명이 일하는 것보다 두 명, 세 명이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세포가 커질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만약에 if 만약에 세포 크기가 커지면 오히려 세포 표면적은 감소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세포 분열을 통해 이 분열할 때 세포 크기는 어떻다고 그랬죠? 일정이죠. 세포의 수를 늘리겠죠. 늘림으로써 뭐를 키운다? 표면적을 키워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게 분열의 가장 큰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생명에는 더 좋다. 알았어요. 오케이 바리.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뭐라 부른다고요? 분열이라고 한다.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무엇이 효율적이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 관계. 1번, 세포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작아진다. 맞죠? 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아져서 크면 불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맞는 표현. 세포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이 세포의 중심까지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왜? 중심이라는 건 핵이거든요. 핵으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크기가 커버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작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이게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늘리는 이유고. 그래서 동그라미 세포가 커질 때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죠. 표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넘겨보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염색체입니다. 바로 염색체. 얘가 누구냐 이거죠. 자, 염색체는 말이야. 요렇게 보면 좋을까? 유전 정보를 담아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걸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염색체의 역할이야. 여기에 담아서 자손한테 전달한다. 알겠지? 이런 걸 이렇게 불러. 유전한다 라고 얘기하거든. 염색체는 뭐를 갖고 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반반씩 갖고 있다. 이런 거야. 부모의 유전자가 있는 게 염색체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누구한테?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염색체의 역할이고, 이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중가닥인 누가 있는 거야, 이게? DNA가 있거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랑 만나느냐? 단백질과 만나.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백질이라고 하면 돼. 얘하고 만나서 뉴클레오 솜을 만들어. 거기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지, 뭉쳐있는 걔들 뉴클레오 솜이라고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8개가 한 꾸러미야. 잘 봐. 얘를 DNA를 한다면 DNA가 감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어. 이거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뉴클레오 솜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알았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는데 니들은 안 나오니까. 자, 요렇게 해서 쭉 이어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염색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염색사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핵 속에 이렇게 있거든. 핵 속에. 근데 이것이 분열 시기에 다다르면 얘가 이렇게 응축이 돼. 염색체로. 그럼 염색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염색체. 이렇게 생겼어. 알았어? 자, 이때 이걸 요렇게 반 자른 거, 이걸 염색 분체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의의냐면, 들어봐. 염색사는 막 사로 존재해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인간이, 과학자들이 아무래도 염색체랑 염색사를 한 그 세포 그림에 표현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절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DNA량이야.
자, 우리는 이렇게 염색체로 응축이 되면 분열 준비가 끝난 거야. 왜? 여기서 얘를 경계로, 여기 이제 동원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추가 딱 연결돼서 이 두 개를 양쪽으로 끊어내, 쭉. 그래서 세포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이거의 표시는 뭐냐? DNA 상대량이야, 그냥. 자, 이게 DNA 양이다. 알겠어? 그럼 얘는 몇 배다? 이런 거야, 그냥 개념으로. 그러니까 봐. DNA 양이 어떻게? 2배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놓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야. 앞으로 내가 얘를 홀쭉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얘를? 홀쭉이. 그럼 얘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뚱땡이라고 할 거야, 뚱땡이. 누가 염색체라고? 뚱땡이가 염색체야, 알았지? 홀쭉이는 염색체라고 안 하는 거야. 쟤는 염색사로만 존재하는 거거든.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알았어? 그래서 염색체까지는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응축이 돼버리면 생명활동이 급격히 떨어져. 이런 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생명체 입장에서. 짧아야 되는 거야. 이걸 분열기라 하거든. 자, 실제로 얘가 얘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뒤꿈치 부분 있죠. 이렇게. 요거를 뭐라 부른다고? 염색 분체라고 했잖아. 여기 DNA가 있겠지. 요걸 봐봐라. 2배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표현이 뭐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야. 뭐가? 복제되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뒤꿈치 부분, 이 부분 결국 빨간색과 파란색은 똑같은 유전자 구성이다. 알겠지? 복제된 거니까. 알았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염색체는 뚱땡인데, 뚱땡이는 염색 분체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어? 근데 그 염색 분체 2개가 조성이 똑같아. 이해가 싹.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이 둘이 무슨 관계야, 이게? 이 둘이 똑같다. 무슨 관계? 복제 관계라는 걸 명심해.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이거 염색체 하나잖아. 사실 엄마든 아빠든 이거 하나 보내주거든. 알겠니? 근데 그걸 분열을 할 때 우리가 복제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빨간색은 아빠한테 왔다. 파란색 누구한테 왔을까? 아빠한테 온 거야. 아빠께 복제된 거니까. 예? 그 얘기가 거기 있다. 이 둘이 염색 분체는 유전 유무가 서로 같은 복제 관계다라는 거 명심하고. 자,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볼래? 자, 이걸 명심해라. 염색체는 말이야, 항상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든 염색체는 인간 같은 거, 종이 좀 다르면 다를 수 있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인간은 상동 염색체로 존재해. 이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체세포 상태에서 쌍을 이루는데 크기와 모양이 어떤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동이라 불러.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염색체를 그리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하나를 그렸어. 그 옆에 또 하나를 그릴게.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어떤? 같은. 야, 이거 뚱땡이야, 홀쭉이야? 뚱땡이야, 맞아. 근데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이것이 이거의 표현이야, 이거. 응? 표현이? 이건 누구의 표현이야? 이 표현 봤어? 봤지? 그지? 그러면 왼쪽은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왼쪽은. 오른쪽 노란색은 엄마가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이렇게 매기잖아, 번호. 그럼 이 번호가 뭐냐고? 염색체 번호야, 이거. 그래서 이 번호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인간은 23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23번. 알았어? 그래서 번호가 작잖아. 그럼 크기가 커. 알았어?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 1번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왼쪽에 있는 염색 분체, 요게 아빠한테 왔으면 이것도 누구한테 온 거야, 이것도? 아빠한테 온 거다, 이거지. 그래서 혐의 잘 나온다, 이거. 알았죠? 일단, 염색체 번호는 작을수록 덩치가 크고, 알았어요? 클수록 덩치가 점점 줍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 봐봐요. 자,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는데, 두 번째,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무슨 염색체다? 상염색체. 인간 같은 경우, 잘 봐요. 1번부터 몇 번까지? 22번까지. 남녀 공통. 자, 여기서, 여러분, 1번부터 22번, 누가 제일 작아? 그래서 22번이 제일 작습니다. 아시겠어요? 1번이 제일 크고요. 그럼 여기에 성염색체가 존재하거든. 말 그대로 그럼 몇 번? 23번 정도 되겠죠. 그죠? 번호를 사실 붙이진 않아요. 이 번호는 사실 붙이진 않아요. 23번이라고 붙이진 않거든. 23번째 쌍. 그래서 23번째 이렇게 할게. 쌍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성염색체야. 그래서 XX는 누구고? 여자고. XY는 누구다? 남자인데 얘들이 서로 크기가 달라요. 응? 무슨 말이냐? 자, 여자는요, 이렇게 여자를 표현하잖아요? 이게 XX예요. 근데 남자가 이래요, 남자가. X가 있는데, Y가 요 모양이에요, Y가.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다르네. 상동이란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해야 되잖아. 근데 모양 크기 같지 않죠? 그지? 그래도 상동이에요, 얘들은. 상동 염색체의 정의가 모양과 크기만 같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시에 나뉘어 들어가는 것도 상동의 조건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불완전 상동이라고 해. 알았니? 자, 밑에 염색체 지도는 말이야. 이 염색체가 응축이 되었을 때는 서로 뭐 구분도 없이 섞여 있습니다. 핵 속에. 핵이 풀어져 가지고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보기 좋게 나열해 놓은 거야. 그걸 염색 지도라고 불러. 보기 좋게. 그래서 염색 지도는 우하기 쪽 있지. 그게 성염색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왼쪽이 여자, 오른쪽이 남자가 되는 거야. 왜? 성염색체는 하나가 다른 게 있잖아. 누가? 남자가. 1번부터 22번까지는 똑같아. 그건 뭐라 부른다고? 상염색체. 서로 똑같다. 서로 상자를 써서 상염색체는 똑같은데 마지막 우하기 23번째 한 쌍이 성염색체라. 여자는 똑같고 남자는 다르다. 근데 여기서 염색체 크기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DNA 길이거든. 그럼 1번하고 22번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1번이 크잖아. 거기에 유전자량이 됐다 마는 거야. 거기에. 아, 근데 참고로 알고 있어. 저렇게 긴데, 그 중에 10%만 유전자야. 나머지 90%는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인간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크라고 해. 정크가 뭐야? 쓰레기. 야, 정크푸드. 뭐라고 그래? 쓰레기 음식이야. 탕후루 좋아요? 쓰레기 음식이야. 햄버거 좋아요? 쓰레기 음식이야. 탄산음료 좋아요? 쓰레기 음식이야. 알았어? 염색지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누가 DNA 상대량이 더 많다? DNA량이 1번이 더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인간 같은 경우는 3만여 개가 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많으면 유전 정보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감자도 인간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랑 감자랑 똑같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종마다 수가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 같은 것도 똑같아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세포의 상태에 따른 염색체 형태예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무슨 형태? 염색사. 그죠? 니은. 근데 분열하기 시작하면 요렇게 뚱땡이로 변신하죠. 염색체. 이때 야,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뚱땡이가 되면 그 시간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요. 생명활동 못 하거든요. 두 번째,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을 뭐라 부른다? C, DNA라 부르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뭐라 부릅니까? 하나의 염색체를 부르는 각각의 가닥.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뭐라 불러요? C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죠? 유전물질은 B라고 불러야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DNA 중에 어느 특정 부위만 유전자가 몰려 있어요. 그게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딱. 그쵸? 그게 뭐 외꺼풀, 쌍꺼풀을 결정짓고 뭐 머리 곱슬을 이런 식으로 염색체마다 있어요. 그래서 B가 바로 유전물질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원래 각각의 가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염색 분체라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거 잘 써야 되겠네? 그죠? 왜? 거기 보니까 유전물질에 담겨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는 B가 정답일 것 같아요. 3번에. 어느 구역이니까요. DNA에. 그리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은 C라고 잡아야 되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염색 분체는 A라고 잡아줘야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1번.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한꺼번에 뭐라 부른다? 상동 염색체라 부른다. 그래서 1번 염색체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요. 그게 상동이니까. 2번 2개 있습니다. 그림은 남녀 염색체 구성입니다. 1번 가와 나의 염색체 수는 남녀이기 때문에 종이 같은 종이라 똑같아요. 46개. 자, 두 번째 가는 누구다? XX 있으니까 여자죠. 가는 여자예요. 남자는 XY잖아요. 자, 3번 1번에서 22번 염색체 20쌍은 상염체 맞죠? 자, 질문. 야, 남녀는 1번부터 22번의 상염체 똑같잖아. 근데 성염체가 다르잖아. 여자 남자 중에 누가 유전 정보가 더 많을까? 맞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는 Y가 작아서 유전 정보량이 적어요. 알겠습니까? 남자는 태화된 건지 앞으로 진화될 건지는 몰라요. 태화됐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자, 192초. 자, 체세포의 분열 과정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 과정에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 분열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이 분열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 알아야 될 게. 야, 분열의 과정이라는 건 이미 어디를 지나서 이미 여기를 지나서야, 간기를 지나서 이제 분열을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 간기가 뭐냐고? 간기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염색사로 존재하는 건데 이 안에서 일단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세포는 엽록체도 있고, 라이보솜도 있고, 세포 소기관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세포질이 세포 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이 2배로 커져야 돼. 2배로 감기 때. 그 다음 그 DNA 량 있지, 얘도 2배로 커져. 그래서 감기는 분열 세포 주기 중에, 분열기는 아니죠, 세포 주기 중 가장 길어. 가장 긴 게 간기야. 간기를 지나면 어디로 들어온다? 분열기로 들어오게 돼. 분열기 어떻다? 열나 짧다. 뭐라고? 어떻게 짧다고?
연락 짧다. 무지 짧아야 돼. 이거 길면 너 죽어. 알았어? 그리고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이게 다 달라야 돼, 시간이. 생각해봐라. 우리나라가 휴일이야, 일요일. 근데 우리나라 전 지역의 공장과 모든, 공공기관이 다 멈춘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돌아가겠냐고. 경찰조차도 쉬어. 끝난 거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쉬고 내일은 내가,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골고루 쉬는 게 이게 계속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마찬가지야. 이 세포 하나하나당 간기, 분열기는 다 달라. 알겠어? 그러면 이 분열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때부터 이제 세포의 숫자가 변하는 건데, 너는 여기만 배우잖아. 이 분열기를 요렇게 한다. 읽어봐. 뭐라고? 전, 중, 후, 말. 뭐라고 한다고? 전, 중, 후, 말. 알겠어.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이 분열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핵분열, 이렇게 얘기해. 핵분열. 핵이 두 개로 먼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전기 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각 특징을 한번 봐봐. 분열기의 특징이야. 전기. 일단, 아까 말하는 염색사 있지. 얘가 염색체로 뭐 한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뚱땡이로 거듭나는 거지.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알면 돼.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시기가 여기야. 그리고 핵이 파괴돼. 핵막이 부서져. 알겠어?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고, 알았어? 핵막이 사라진다. 그래서 얘가 핵막이 땅 터지면서 그 안에 2배의 DNA량을 가졌던 뭐가 염색체가 후루룩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이 되는 것이 전기. 자, 전기에서 어디로 간다? 중기로 가는데, 이 중기는 무엇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일단 방추사 부착된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 방추사는 끌어당기는 줄이야. 적도상에 배열된다고 하거든. 세포 중앙에 쫙 나란하게 서 있어. 이 방추사의 역할은 각 핵이 만들어질 장소에서 얘를 끌고 가는 애야. 아까 뚱땡이였잖아. 분체를 각각 끝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동원체 쪽에 팍 붙어갖고 끌고 가는데,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표현한다.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알았어? 그 다음에 후기. 각 극으로 끌려가는 형태거든. 알겠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니까 너한테는 아무래도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지. 가장 관찰하기 아주 좋은 시기 언제야? 중기. 다음에 후기. 자, 말기에 가면 전기의 반대다. 일단 말기에 가잖아. 염색체가 풀려. 뭘로? 염색사로. 풀린다라고요. 풀린다. 그 다음에 핵막이 나타나. 이건 무슨 얘기냐? 핵으로 분열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핵막이 나타나는 건 두 개의 핵이 나타나는 거야.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핵분열이. 전기의 반대야. 그 다음에가 자 여기는 핵분열이 일어났잖아.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렇게 봐봐요. 여기 누구야? 요게 여기 핵이잖아. 그럼 요게 세포질이거든. 요 두 개가 누구고? 핵이고. 그럼 좀 이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딸세포. 그러니까 처음에는 핵분열이 일단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세포질 분열의 과정을 잘 봐봐. 세포질 분열은 동물과 식물이 달라. 이 세포질의 분열은 동물 세포는 요래. 이걸 함입이라고 하거든. 함입. 이게 동물 세포야. 방향을 잘 봐봐. 밖에서 안으로. 알겠어요? 근데 식물 세포는 안에서 바깥쪽이야. 이게 식물 세포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식물 세포엔 뭐가 있어? 얘는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판이 먼저 형성이 돼서 안에서 밖으로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 이래서 딸 세포는 몇 개다? 두 개다.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야. 다시 이게 모세포가 있는데 얘가 이 전중후마를 지나면 이렇게 딸 세포 몇 개 만든다고? 두 개를 만드는데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얘들은 생장을 하거나 뭘 따고 재생을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세포로 복제되는 거야. 알겠어요? 모양과 키가 똑같은 걸로. 알았지? 그리고 뭐 저기 파충류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고 막 도망가잖아. 그리고 뭐 갑각류들은 다리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다시 재생하는 게 다 저거다. 자, 오른쪽 페이지 숙제로. 다음 시간에 감수 분열 하겠다. 감수 분열 시간.